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서류 미비자 구제안을 포함한 대규모 이민 개혁 작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1,100만 명에 달하는 서류 미비자들에게 8년 안에 시민권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 개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개혁안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민주당 밥 메넨데스 연방 상원 의원과 린다 산체스 하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상하원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한 이민 개혁안은 이전 행정부와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국내 체류 중인 서류 미비자들을 대상으로 8년 이내 시민권 취득을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불체자 구제안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입국한 뒤 체류 신분을 잃어 사회 진출에 고통을 받고 있는 청소년 서류 미비자들에게 신속하게 영주권을 발급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또 심각한 적체 현상을 겪고 있는 영주권 발급 문제를 해소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던 국경장벽 대신 첨단 감시 장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민자들에게 차별적인 시각을 줄 수 있는 에일리언이라는 표현 대신 비시민권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방안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으로 양분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는 원안대로 통과가 가능할지 미지수입니다. 민주당 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때까지도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계속 반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초안이 왜곡되지 않고 끝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계속 연방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이 실현될 경우 한인 커뮤니티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난해는요. 20대 한인 청년이 신분을 기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한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안정된 신분 기회를 얻고 또 훌륭한 납세자로서 성장할 수 있다면 우리 커뮤니티에도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에는 과거 불법 체류 기록에 따라 3년에서 10년간 미국의 재입국을 금지시키는 규정을 없애고 취업 영주권 문호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과 어느 정도의 협상은 불가피하겠지만 원안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의지는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는 각오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첫 접종이 시작된 이후 한 달간 부작용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심각한 경우가 드물다고 밝혔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미국에서 백신 접종이 처음 시작된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한 달간의 모니터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CDC는 1,379만 4천여 회의 접종 사례 가운데 0.4%인 6,900여 명이 부작용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9.2%인 640명에게서는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났으며 90.8%인 6,300여 명은 심각하지 않은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가장 많은 부작용은 두통이 22.4%로 나타났고 피로와 어지럼증이 각각 16.5%로 집계됐습니다. 또 부작용을 호소한 사람들의 78%는 여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심각한 부작용 사례 가운데 숨진 사람은 113명으로 이 중 65%는 장기 요양시설 입소자들이었습니다. CDC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의 경우 화이자 백신이 46건, 모더나 백신은 16건으로 모두 62건에 그쳤다며 이는 독감 백신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DC는 또 의료 전문가들에게 2차 접종을 맞은 뒤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해 대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CDC는 또 미국 내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5주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1일에 최고점을 찍은 이후 일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원 입원 건수도 가장 많았던 지난달 9일에 비해 56%가 줄었고 사망자는 지난주 하루 평균
약 2,700명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겨울 폭풍으로 인한 백신 공급 차질이 이어지며 주와 카운티를 넘어 지역 정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LA시는 현재 모든 시내 백신 접종 센터의 접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당초 16일 도착할 예정이었던 2만 6천 회분의 물량과 다음 주 도착 예정인 3만 7천 회분의 백신이 제때 도착하지 못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해당 백신들은 현재 켄터키와 테네시주에서 이동 경로가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접종이 예정됐던 12,500명에게는 안내 문자와 이메일이 전달됐으며 LA시 당국은 백신이 보급되는 즉시 접종을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LA 카운티 보건국이 운영하고 있는 접종 장소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접종이 원활한 편이지만 당장 다음 주까지 혹한의 날씨가 이어지면 이 역시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LA시가 운영하는 코로나 검사소에서 예약 없이 검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다음 주부터 LA시가 운영하는 코로나19 검사장에서 더 이상 예약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월요일에서 토요일 오전 8시부터 3시 사이에 LA시가 운영하는 검사소에 가면 곧바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개인정보 등록은 해야 하며 신분증과 함께 건강보험이 있을 경우에는 가져와야 합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지금까지 400만 건 이상의 검사가 실시됐으며 이는 LA시 인구인 398만 명을 넘어선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LA시는 코로나 사태가 안정세로 접어들 때까지 검사소를 계속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예산 삭감으로 재정난에 처한 LA 경찰국이 온라인 신고제를 도입합니다. 앞으로 경미한 사건의 경우 출동을 자제하고 강력 사건에만 출동한다는 계획인데 이를 두고 심각한 치안 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클 무어 LA 경찰국장은 어제 LAPD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신고제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커뮤니티 온라인 리포팅 시스템으로 명명된 이 신고제도는 교통사고나 재산 관련 피해 등 경범죄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무어 국장은 온라인 신고제 도입으로 경미한 사건에는 경찰 인력의 현장 출동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폭행과 살인 등 강력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지만 실상은 예산 부족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다만 간단한 교통사고를 제외한 음주나 약물 복용 관련 범죄, 뺑소니 범죄의 경우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하며 현장에 경찰 인력이 출동하게 됩니다. LAPD는 앞으로 경미한 사건 사고는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와 관련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앞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경찰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LAPD는 1억 5천만 달러의 예산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오늘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뉴욕 시내 식당과 바의 실내 영업 수용 인원을 현행 25%에서 35%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인 26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시 식당 실내 영업을 25%의 수용력과 10시 이후 폐쇄 명령 조치하에 재개했으며 이후 이틀 만인 14일에는 이 조기 영업 마감 시간을 오후 11시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를 제외한 뉴욕주 나머지 지역의 식당들은 50%의 수용력으로 재개할 수 있었지만 뉴욕시는 코로나19 양성률, 신규 확진율 등 코로나19 관련 지표가 지속적인 감소세에 들어서야 단계적 재개를 시사한 후 시행에 돌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 업주들은 여전히 제한된 좌석 수용 능력과 애매하게 문을 닫아야 하는 행정명령 때문에 수입에 있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며 아직도 먹고 살기 어렵다고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집에서 요리해 먹기도 지쳐버린 뉴욕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제약이 완화된 뉴저지주로 건너가 식사를 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 시민들이 뉴저지주로 넘어가 식사를 하는 것은 주정부의 행정명령을 무력화시킨다며 효력이 그 힘을 다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뉴욕시 식당과 바 업주들은 코로나19 지표가 뉴욕시보다 더 높은 지역은 50% 수용력으로 허용하면서 왜 뉴욕시만 차별하냐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프로골퍼 김태훈 선수가 어제 개막한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에서 홀인원을 부상으로 제네시스 G80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KPGA 제네시스 대상을 거머쥔 데 이어 PGA 첫 데뷔 무대에서도 제네시스와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오늘 대회 2라운드 뱅크 오브 호프가 파운더스컵에 이어 LPGA의 또 다른 대회인 매치플레이 타이틀 스폰서로 나섭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는 오는 5월 26일부터 5일간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섀로우 크릭 골프클럽에서 뱅크 오브 호프 매치플레이 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LPGA 투어에서 매치플레이 방식의 대회가 열리는 것은 4년 만입니다. 기존 컷오프에 따른 본선 진출 방식이 아니고 64명의 선수가 4명씩 16개 조로 나뉘어 사흘간 예선을 치른 뒤 각 조 1위가 16강에서 맞붙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앞서 2017년부터 3년간 파운더스컵 타이틀 스폰서를 맡은 데 이어 이번에는 매치플레이 후원에 나서며 한인은행으로는 유일하게 LPGA와의 파트너십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케빈 킴 행장은 매치플레이 방식을 통한 최고 여성 골퍼들의 명승부가 기대된다고 대회 유치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LA 경찰국이 주말 동안 음주운전자 색출을 위한 단속 활동을 전개합니다. 이번 단속은 할리우드 지역을 포함한 노스이스트 경찰서 관내에서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펼쳐지며 곳곳에 체크포인트가 설치됩니다. 웨스트 할리우드시가 맨솔 제품을 포함한 모든 가양 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합니다. 금지 대상에는 시가와 일반 연초, 전자담배도 포함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산타베바라와 알라메다, 오클랜드에 이어 4번째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텍사스를 비롯한 중남부 일대를 강타한 최강 한파로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나흘째 가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이는 한파에 따른 전력 공급 중단이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프라인 유통업계 강자인 월마트가 임직원 42만 명을 대상으로 임금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월마트는 다음 달 13일부터 시간당 급여를 기존 $11 수준에서 $15 이상으로 인상합니다. 월마트는 팬데믹 상황에서 전자 상거래 매출이 69% 상승했고 이 성과를 임직원들과 나누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해리 왕자 부부가 왕실과 결별합니다. 해리 왕자 부부는 지난해 1월 독립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왕실은 해리 왕자에 대한 후원을 중단하고 명예직책을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상은 여왕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